안녕하세요. 자팍다식 채널입니다. 오늘은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제목의 영상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를 둔 부모라면 누구나 한 번은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벌써 글자도 읽고 심지어 영어도 몇 문장씩 한다는데 왜 우리 아이는 한글도 제대로 못 읽는 걸까? 남들은 벌써 학원에 보낸다는데 우리 아이는 이 정도로 충분할까? 내 아이의 학습 속도가 느리다고 생각되면 괜히 조바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나은 삶을 위해 또는 더 큰 출세를 위해 끊임없이 경쟁합니다. 치열한 경쟁을 이기고 마침내 큰 부와 명예를 거머쥔 일부 사람들을 보면서 선망의 눈길을 보내기도 합니다. 젊은 나이에 큰 성공을 이룬 사람들을 보면 더욱 그런 감정이 들 것입니다. 더 빨리 성공하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많은 청년들이 도전하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20대에 5급 사무관 시험에 합격하는 것만 해도 큰 성취인데 국무총리 자리에 오르게 된다면 그 성공의 크기는 어느 정도일까요? 오늘날에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지만 조선시대에 그런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오늘날 국무총리 역할을 했던 관리를 조선시대에는 영의정이라 불렀습니다. 임금을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으면서 모든 신하를 통솔하는 명예로운 자리였습니다. 그런 만큼 당연히 정치적 경륜과 나이도 많은 연륜이 있는 신하들이 임명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18년 동안 영의정을 지낸 것으로 유명한 황희정승도 69세라는 꽤 많은 나이에 영의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조선시대에 벼슬을 했던 신하라면 모두가 선망했던 자리 영의정. 그런 고위직에 구성군 이준이라는 사람은 겨우 28세의 젊은 나이에 임명됩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가장 젊은 영의정이라는 기록을 남깁니다.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엄청난 출세를 했던 그는 과연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빠른 성공만큼 행복한 삶을 살았을까요? 구성군 이준은 세종대왕의 넷째 아들인 임영대군의 아들입니다. 어려서부터 성품이 대범하고 무예에 뛰어났다고 합니다. 17세에 무과에 장응급제했다고 하니 확실히 실력이 뛰어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성군 이준의 큰아버지인 세조가 조카 단종을 쫓아내고 왕이 되면서 많은 공신들이 생겼습니다. 공신들이 많아지자 이를 견제할 필요가 있었던 세조는 왕족들을 대거 기용하여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습니다. 왕족들 중에서 세조의 눈에 들었던 구성군 이준도 등용됩니다. 그리고 그 계기가 된 것은 함경도에서 일어난 이시애의 반란이었습니다. 세조는 이제 나이 27세에 불과한 이준을 단번에 반란 진압을 위한 정부군의 총사령관으로 임명한 것입니다. 구성군 이준은 어린 나이에 중책을 맡았음에도 뛰어난 통솔력과 전투 능력을 발휘하여 반란을 평정했습니다. 세조는 크게 기뻐하고 구성군 이준을 더욱 신임하였습니다. 왕권을 위협하던 반란군을 왕족이 직접 나서서 진압했으니 왕권 강화라는 상징적인 의미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구성군 이준의 출세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그는 곧바로 병조판서와 오위도총관에 임명되는데 한마디로 군사권을 모조리 그에게 맡긴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 28세에 불과한 나이로 최고관직인 영의정에 전격 임명됩니다. 세조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 무서운 속도로 출세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큰 성공을 이루었으니 앞으로 그의 남은 인생도 탄탄대로만 놓여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영의정이 된 지 2달 만에 세조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에 따라 구성군 이준의 입지도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조의 아들 예종도 1년 만에 요절하고 어린 임금 성종이 즉위하자 성종의 장인인 한명회가 정권을 장악했습니다. 정치적 상황이 자신에게 불리함을 느낀 구성군 이준은 부친상을 계기로 스스로 영의정의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러나 공신들이 구성군 이준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그 후 그는 용모에 연루되어 억울한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군 이준은
유배지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 채 10년 동안 외로운 유배 생활을 하다가 결국 3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구성군 이주는 세조의 지나친 총애와 기대 때문에 빨리 출세할 수 있었지만 아직 익지도 않은 벼를 추수해 버리듯 전도 유망했던 그의 미래를 오히려 망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조금이라도 젊은 나이에 성공한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그동안 들여온 노력과 땀, 시간과 경험에 비해 너무 과분한 대가가 주어진 것이라면 정말 이것이 자신의 것인지 고민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의 노력 이상으로 주어진 대가는 언제든지 허망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늘 남과 자신을 비교하며 사는데 익숙합니다. 최소한 남들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며 노력하지만 정작 자신이 원하고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 보는 여유는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함께 달려가고 있는 옆 사람을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집중하느라 정작 내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잠깐 멈춰서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낙타는 사막을 걷는 편이 즐겁고 익숙한데 더 빨리 뛰는 토끼를 의식한 나머지 토끼를 따라 산속으로 달려간다면 과연 행복한 선택일까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인 링컨도 빠르게 올라간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통령을 꿈꾸던 그는 대통령이 되었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천천히 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뒤로 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오늘의 참고도서는 그래서 역사가 필요해 라는 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